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고우림 씨가 전역을 해서 김연아 씨와 신접살림을 차렸다. 다시 신혼생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아직도 결혼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두들 이렇게 김연아 씨처럼 젊고 건강한 남자 만나라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5살 이상의 연상녀가 결혼에 성공하는 기술 4가지입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졌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엔 재혼만 해도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재혼, 3혼 별 문제 안 되고 또 아주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 뭐 정말 딸뻘 되는 분하고 결혼하시는 경우도 별 문제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5살, 6살, 심하게는 한 10살 차이가 나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이 개인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좋으면 됐지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사고의 변화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연애, 사랑, 결혼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30대 후반부터 40대 한 중반까지 네, 열심히 자기 관리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는 너무 늦었어요. 결혼은 못 할래나 봐요. 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사랑과 연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실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은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면 결국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 탁월해지는 게 뭐죠? 매력이죠. 이렇게 주장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L.A. 프롬입니다. 사랑의 권위자 L.A. 프롬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의지이고 헌신이고 행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사랑의 최고의 권위자인 심리학자가 사랑은 기술이다. 그러니까 조금 의외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니까 네, 일면 이해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위한 준비죠. 여기서는 성숙한 사랑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충족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네, 내 안에 내가 이미 충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외로워서 공허해서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L.A.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해서 온다. 내 안이 충만할 때, 정말 흘러넘칠 때, 내 안에 내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것을 아낌없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이 빈곤해. 그럼 누군가 채워주길 원해. 그러면 사실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랑은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랑 해봤잖아요. 늙으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과거의 상처, 미해결 감정, 자기 비하적 사고를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뭐 누구는 뭐 그럴듯한 사랑 안 해봤겠어요? 그쵸? 다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운 사랑 할 때마다 자꾸 투사시키고 감정을 전이시키려고 해요. 그것 대단히 나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그 상대에게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 정말 오늘 처음 사랑을 하는 것처럼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에 정말 세심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뭐가 있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 조금 나이가 있는 성숙한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존중입니다. 네, 젊은 시절처럼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랑을 해도 네, 그때는 좋았죠. 근데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상대가 그런 태도를 따라온다면 그 사람하고는 무엇인가 해도 되죠. 사랑을 해도 되고 연애를 해도 되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습관적으로 나를 스스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매력.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심리적 유연성과 삶의 에너지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심리적 경직성을 버리셔야 돼요. 네. 젊은 남성은 유연하고 변화에 열려있는 그런 여성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매력이라고 느끼는 것, 그런 어떤 폭 빠지게 되는 매력은 사실 아이러니, 모순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는 반전되는 매력들 있잖아요. 이럴 때 더 크게 집중하게 되고 그 상대를 더 매력 있게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연상연대 감각이 젊은 사람 감각이야. 아주 유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스마트해. 이러면 그 젊은 남성, 연하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심리적 유연성은 내 나이에 이런 건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고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내가 40 중반인데 이런 걸 왜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내 눈앞에 닥친 거라면 재밌게 즐겁게 하십시오. 특히나 사랑할 때, 연애할 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나이를 먹으면 이게 자꾸 사라져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네. 그래서 독서, 새로운 경험, 지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LA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40 중반이든 지금 아직 결혼을 못한 골드미스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독서하고 새로운 경험, 그리고 지적 대화,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 요즘 마라톤 같은 거 유행하니까 마라톤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열린 사고로 자꾸 다양한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인연을 만나고 훨씬 더 편안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관계를 키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주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거 하니까 내가 데이트 비용도 다 내줘야 되고 선물도 공세해야 되고 멋진 거 사주고 이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배려, 관심, 그 다음에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세. 네,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됐을 때 그 상대는 힘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이 나이 많은 여성을 정말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젊은 남성이 연상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안정감과 현명함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아름다움도 있고 섹시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무의식에 쫙 깔려있는 저변에는 나보다 안정감 있고 나보다 현명할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먼저 배려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먼저 주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시면 좋죠. 그죠? 엄마처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시고 성숙된 관계, 조금 속상하고 조금 내 뜻에 안 맞더라도 조금 관용적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러시면은 분명히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기 관리 너무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막 비싼 피부과 다니고 막 성형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신체 관리와 그 다음에 꾸준한 자기 관리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체력, 피부, 스타일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 힘, 에너지를 적정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내가 정말 힘있고 활력 있게 네,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처럼 그죠? 뭐 다양한 시도, 그죠? 도전 이런 거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젊은 에너지가 유지가 될 겁니다. 또 정서적인 어떤 안정도 유지하셔야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과도한 불안, 의심, 비교 이런 거는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좀 나이가 많지만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친구가 뭐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나와 비교는 안 될 거야.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뭐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럼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관계를 이렇게 어떤 유지하시면서 뭐 과음을 하시면서 막 망가지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술도 좀 적당히 드시고 그다음에 항상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아끼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그걸 실천하시면 상대도 그런 모습에 정말 매력을 느끼고 또 그렇게 나를 대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성숙하고 사랑, 결혼, 연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네. 사랑은 그냥 그저 생기는 감정이 아니죠. 그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기술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랑이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자기 성찰, 성장하는 태도, 그 다음에 성숙한 배려, 유연한 정신 이런 것이 바탕이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5살 연하의 남자 아니 10살의 연하의 남자도 충분히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뭐 30대 후반부터 한 40대 중반까지의 여성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꼭 실천하시고 정말 예쁜 사랑,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